절삭 파라메타입니다. 자, 컴퓨터와 우선 절삭 파라메타에 보면 자,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가 있습니다. 우선은 얘는 공구 데이터를 공구 반경이고 뭐 마모량이고 다 무시하고 G코드에서 데이터로만 제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컨트롤러를 무시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나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공구 반경 이런 식이 컴퓨터였을 때 자, 보게 되면 공구 반경량도 다 여기에 적용이 된 상태로 들어가죠. 그죠? y 값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으니까 제가 F9 자, 레벨을 10번은 다시 한 20번에다가 20번만 잠깐 삼각형 하나만 그리고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할게요. 20번에다가 사각형을 100에 100짜리 하나 그려주세요. 또 백에 100짜리를 그려주세요. 자, 시작을 할게요. 100에 100짜리를 그리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할게요. 요 끝단 하나만 가지고 자, 체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전체 다시 하고 이번엔 모델링이 화면에 안 떠 있으니까 당연히 와이어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싱글로 단일 체인으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하나만 우선 걸어볼게요. 확인.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이잖아요. 그러면 y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공구 반경으로 추가하면 55가 나오겠죠. 10파이짜리니까. 보게 되면 확인. 뭐 절삭류가 안 켜져 있다면 그냥 나오는데 그럼 y가 55가 떠야 정상이죠. 55가 떠야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아니라 여기서 작은 화살표 컨트롤이면 경보정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G41. 예? G41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러 길이 보정하는 건 옆에 보면 반경값이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 매뉴얼로 프로그램을 짜듯이 나오게 하겠다. 근데 매뉴얼로 컨트롤러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진입복귀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진입복귀를 우리가 우선은 진입복귀를 하려면 자, 이 사각형에서 내가 떨어지는 구간, 내가 스타트하는 지점까지를 법선으로 확실히 붙여줘야 돼요. 예? 여기서 내가 하면 스타트가 지점이 여기다 라고 하면 경보정에서 그냥 링크가 확장이 돼 있다. 그럼 요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경보정이 들어가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데이터 한번 보면 그리고 좁은 구간에서 하게 되면 링크가 공구 반경을 확실히 먹어야 확실하게 진입복귀에서 공구 반경보다 떨어지는 구간을 확실하게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할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라 컨트롤러로 사용을 잘 하진 않아요. 여기 보면 G41이라고 붙죠. 그럼 이게 얘도 프로그램상에서 G41, X45라고 돼 있으면 50이라고 돼 있으면 지금 경보정이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60 돼 있으면 대각으로 이렇게 경보정이 치면서 올라가서 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링크에서 진입복귀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자, 그냥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법선 확장 하고 0, 10, 5 반경보다 커야 되니까 6 하고 확인 눌러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출력이 나가 보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G41이 붙고 Y 간 다음에 X가 가죠. 그러면 당연히 이 10파이짜리니까 18보다 큰 쪽에서 떨어져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컨트롤러로 출력이 나갈 때의 방법이에요. 경보정 매뉴얼로 수기로 짤 때 방식이죠. 근데 공간이 확실하게 안 떨어지면 에러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컨트롤러를 잘 쓰지는 않고요. 컨트롤러를 쓰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나 중복 보정을 쓸 때는 직선 구간 원으로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링크에서 진입복귀에서 내가 사각형을 절삭을 하는데 여기가 링크가 원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컨트롤러에서 알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링크를 얘를 붙으면 직선 구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줘야 돼. 두 개가 합쳐지면 직선이 먼저 그 다음에 반경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실 때 중복보정이나 경보정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경보정을 사용하시게 될 때는 무조건 직선으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되고, 자 컨트롤러는 그렇고요. 얘는 그래서 보완을 한 게 중복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복보정은 공부의 반경만큼은 컨트롤러에서 제어를 해요. 근데 마모되는 양을 우리가 마모량이나 반경값에 넣어주시면 돼요. 얘가 움직이는 구간이 경보정량이 마이너스 100분의 1, 100분의 2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복귀에서 문제가 생길 일이 직선만 넣어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양산을 하게 되면 키를 만약에 단순하게 키를 판다나 핀이나 키를 판다라고 하면 이 깎다 보면 마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중복보정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마모량이나 반경값에 마이너스 100분의 1을 넣으면 100분의 2가 커지는 거예요. 양쪽 폭이 먹으니까. 그죠? 100분의 1호를 넣으면 100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산일 때는 중복보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황삭 때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한번 보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경만큼 다 보정이 되지만 뒷값이 출력이 나와요. G41이 출력이 나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모되는 값만으로도 적용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직선 구간이 포함이 된 가공 경로를 내어주어야 컨트롤러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공간이 마모되는 양 100분의 얼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얘가 공구가 중복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러지는 않으시니까 크게 사용을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 이 중복 보정이에요. 양산에 대해서. 자, 중복 보정이고요. 자, 중복 보정은 그러나 자, 컨트롤러는 상향, 하향에 따라 G41, G42가 당연히 출력이 나가요. 상향일 때는 무조건, 하향일 때는 무조건 41, 상향일 때는 G42. 당연한 거예요. 네? 공구 좌측이냐, 우측 보정이냐. 인데 중복 보정은 무조건 G41이 나갑니다. 예? 하향 절삭일 때. 그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무조건 하향으로 짜니까 중복 보정이 되고 무조건 강제 출력인 거예요. 역중복 보정이라는 게 G4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체인을 반대로 잡았을 경우에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 우측 보정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할 때 무조건 G40. 얘가 체인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얘 41로 나갈래 42로 나갈래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G42가 출력이 나가죠. 이해하시겠죠? 42가 출력. 잠깐만요. 아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안함은요. 안함은 그냥 중앙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나가는 겁니다. 라인의 중심으로. 그래서 필요에 따라 안함으로 하고 가운데로 가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있으실 때는 그냥 안함으로 데이터를 출력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내가 컴퓨터로 놓고요. 우선 들어오는 컴퓨터로 넣고 쓰실 거예요. 자, 보정 방향이라는 곳에서 기본은 여기 보시면 진행 방향의 좌측에 쓴다 그랬죠. 내가 여기를 오른쪽으로 바꿀 경우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바꿀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에 가던 게 반대로 오죠. 진행 방향은 이쪽으로 되고 하면 필요에 따라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필요에 따라 여기에서 좌측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근데 100% 거의 99%는 왼쪽으로 놓고 사용을 하실 겁니다. 왼쪽으로 컴퓨터 하고 날끝 보정과 중심은 자 보세요. 주시 저만 잠깐만 할게요.
입체로 된 체인을 잡았을 때 지금 Z축으로 그린 거예요. 그죠?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여기를 갔을 때 자, 날 끝을 중심으로 나올 거냐, 중심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올 거냐. 자, 볼을 아이고. 자, 3D로 체인을 잡게 되면 윤곽의 종류도 3D로 바뀌어요. 윤곽의 종류도 3D로 바뀌게 되고 확인하고 여기는 가공이 0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모델링의 라인을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 라인의 커브의 라인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나 확인하면 볼게요. 정면 이게 중심이고요. 그죠? 볼의 중심. 요게 날 끝. 근데 날 끝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먹어요. 각이 좁은 구간에. 그죠? 여기 지금 대파. 여기 먹고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이제 라인만 가지고 볼을 한번 긁어보고 싶어라고 하면 정말 라인을 옵셋을 했을 때, 볼을 옵셋을 했을 때 라인을 그리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쓰라고 추천은 하진 않아요. 그냥 곡면 하나 붙여서 그냥 티용 붙이면 되니까.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3D까지를 하는 게 더 좋아요. 3D까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볼을 중심으로 각이 완만할 때는 볼 중심으로 해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볼 중심으로 해서 옵셋을 주고 이렇게 라인을 갈 거냐, 이게 날 끝이냐 중심이냐. 3D일 때 마우스 오른쪽 편집. 자, 이걸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잡고 편집을 누르는데 여기 밑에 평면을 눌러도 돼요. 밑에 이게 이제 옆으로 가는 거, 우로 가는 거, 우측면 보는 거 틀고 위를 봐도 되는데 이게 이제 22대, 23대, 24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익숙치가 않지만 이렇게 했고요. 다시 그리고 자, 이 모서리 절삭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샤프와 전체 안함이라는 게 있죠. 자, 보면 여기에 보면 이건 방금 드린 날 공구 중심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공구가 이 각이 내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으면 135도가 기본 샤프에 적용되는 각도가 안함. 자, 이거에도 보면 알아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도형 전체 해서 이걸 볼게요. 자, 샤프 안함으로 우선 안함으로 돼 있을 때, 아이고 잠깐만요. 왼쪽. 자, 이렇게 경로가 사각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를 보면 직선으로 나와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샤프가 걸리면 이렇게 말아줘요. 원 형태로. 이게 왜 들어갈까요? 네? 자, 기계라는 게 예전에는 AICC라는, 한 20, 30년 전에는 별로 AICC라는 기능이 없었죠. 기계가 어떻게 볼 스크류가 X, Y 가죠. 근데 내가 이 데이터가 직선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피드를 내가 한 600, 1000 이렇게 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피드가 한 2500, 3000 이상, 3000으로 갔다. 그러면 직선으로 데이터가 있는 구간에서는 막 달리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얘가 서요. 움찔. 에? 그리고 뭐 쿵 막 달려. 움찔. 근데 이제 데이터가 반경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AICC라고 G05.1 Q1 선행 제어, 그 다음에 G05P만 그 정도 선행 제어가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깡통도 20블록이 기본이에요. 깡통도 20블록. 그러면 뭔 말이냐? 원을 만나면 감속을 해라. 직선은 볼스크루가 그냥 달리면 돼요. 근데 원이 있으면, 자, 우리가 볼스크루가 XY 가야 원이 나오잖아요. XY 그러면 우리가 피드 3000으로 간다고 이 원이 나올 것 같아요? 작게 나와요. 에? 그러면 제조사에서는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 원을 넣었을 때 피드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야 이 원을
감속을 해야 이 피드가 어느 정도 이 원을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 공차 안에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 그죠? 그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 어떻게 원으로 있으니까 막 달리다 여기 원 있네. 여기 도착하기 전에 감속을 해서 피드를 이 원에서 얼마까지 줄였다가 다시 가야겠네라고 인식을 하고 갔다가 감속해서 부드럽게 넘어가게 기계가 쿵쿵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역할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한 데이터엔 직선보다는 부드러운 원이 나와야 됩니다. 원이 데이터가. 그래서 이 샤프라는 기능이 메인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옛날 9.1은 안 걸려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샤프. 근데 이게 이제 제한 각도를 135도라고 준 건 당연히 이 136도만 이게 내부 이게 가공 경로 136도만 돼도 어차피 XY 대입박 힘이 걸릴 일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고 135도 안에 들어오면 반경을 하나 만들어 넘어가는 거고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은 데이터는 샤프로 되게 될 겁니다. 샤프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잠깐 이거 보기만 할게요. 안함으로 우리가 이론상으로 잠깐 보기만 할게요. 이론상으로 접선으로 자 10이 됐어요. 접선으로 연장이 되는 방향 스타트 방향 여기에요. 그럼 여기 10mm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야죠. 자,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하긴 지금 껐어요. 안함.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직선일 때는. 그죠? 직선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이게 샤프가 들어감으로써 스타트점은 시작점은 같으나 종료 지점은 여기까지 원을 말아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되는 거예요. 네? 샤프점. 그러나 모서리를 잡게 되면 상관없어요. 못따기가 없네. 못따기가 없으니까 우선 자 넣어볼게요. C를 이렇게 잡게 되면 어차피 샤프가 이쪽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서 샤프로 잡았을 때 끝 모서리를 잡아야 바깥으로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그냥 빠져나가고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게 이 샤프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전체 경로 찾기는 그 각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내부 코너 라운딩, 외부 코너 라운딩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내부 코너 라운딩과 우리가 이제 고속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0.0mm나 위쪽에 나오는 고속 가공 모델링 라인만 가지고 0.0mm라고 라인을 두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 안을 옵셋하는 그 기본적인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내부 코너 라운딩은 자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그렸어요. 라인을 이렇게 해서 절삭을 해요. 자, 여기서 90도보다 작은 이렇게 되면 자, 0을 과공률을 내가 공구가 그렇게 짧을 때는 좀 나와요. 자, 내가 황상여율을 0.1을 황상여율을 줬어. 그죠? 근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치고 들어가요. 여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죽어요. 공구는 밀리니까. 정상을 해도 단이 안 없어져. 밀렸으니까. 이미 여기서 폭이 좁을 때 여기 이미 과절삭이 났어. 안으로 빨려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오픈각이 90도가 넘어가면 무조건 넣어야 돼요. 90도 안쪽으로 꺾이면 90도까지도 공구가 짧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공구가 길어지게 되면 뒤로 밀려요. 반대쪽으로 밀리는 구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깎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내부 코너 라운딩 처리를 주시는데 보통 기르면 기를수록 보통 얼마 정도 넣느냐? 지름의 100분의 5 정도 주시면 돼요. 네? 지름 곱하기 0.05 그죠? 그 정도가 밀릴 수 있는 공간이 보통 스탠다드 기준으로. 근데 이 정도만 줘도 어느 정도까지는 다 커버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그러면 기른 거일 때 제일 큰 문제가 한 뭐 17파이를 150mm, 120mm 뺐다. 라고 할 때 코너 그런 데 들어가면 무조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땐 좀 더 키워야 돼. 네? 그럼 부드득하고 공구가 길면 어떻게 돼요? 공구가 길면
여기서 절삭을 하는데 토독 걸리면 얘가 흔들린단 말이야. 흔들려. 근데 안쪽으로 반대 때렸는데 반대쪽 먹으면 얘가 계속 흔들려. 그죠? 텐션이 먹을 때까지 계속 이 형상이 계속 닿고 넘어가야 얘가 버텨요. 계속 닿고 넘어가야지. 감속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자 우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지름에 100분의 5 정도 넣어서 무조건 각이 졌을 때는 그죠? 나오게끔 데이터가 이렇게 해줘야 여기서 절삭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턴을 하는 과정에서 반대쪽으로 밀리면 되잖아. 그런 여유를 줘야 된다. 네브콘 라운딩 처리.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과절삭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웨브콘 라운딩 처리는 쓸데없어요. 뭐냐면 자 없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절삭을 하면 각이 저 나오겠죠. 근데 그냥 못따기 어차피 그림에다 넣는 게 낫지. 여기다가 그냥 내가 0.5R을 넣는다 라고 하면 그냥 0.5가 깎여 나와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네, 의미 없어. 이건 의미 없고요. 의미 없고 주의는 요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것만 좀 잘 하시면 되고. 측면 가공 여유. 측면 가공 여유라는 거는 자, 당연히 대충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삭을 할 때 황삭이면 내가 티가 나야 되니까 1mm 떨어뜨려 볼게요. 그럼 1mm 주면 측벽이 1mm가 떨어져 가는 거고요. 당연히 마이너스를 주면 더 먹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사항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원을 가공을 하면 마이너스 0.01을 주면 이 원은 얼마가 커져요? 100분의 2가 되는 거죠. 0.1을 주면 100분의 2가 커지는 거예요. 네? 슬롯도 마찬가지. 이렇게 깎으니까. 그죠? 하나만 갈 땐 거기만 100분의 1이 줄어드는 거고. 그죠?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이 측면 가공을 넣으면 샤프 코너 유지라는 게 생겨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해볼게요. 체인을 이걸로 안 되고 측면 가공을 해볼게요. 내가 여유를 5를 줘. 그죠? 그럼 샤프 코너 유지가 아니고 그냥 5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옵셋, 얘는 마스터 캠이 아니라 거의 모든 캠들이 옵셋 형태로 윤곽이 나와요. 옵셋 형태로. 그럼 반경을 가진 애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mm를 나 여유를 줬다 그러면 여기가 5를 요렇게 5mm가 옵셋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5mm가 전체적으로 남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각이진 형태로 끝나서 남았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왜냐면 모서리에 각이 생기면 안 되는 형태라든가 이런 경우에 뭐 알이 생기거나 못다이가 생기면 안 되는 형태라는 거, 여기 100분의 0.1을 키운다든가 이럴 때 샤프 코너 유지를 잡아주면 각이진 형태로 끝나요. 근데 조금 죽었네. 이렇게 각이진 형태로 투표수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때문에 그렇죠. 외부 코너. 그죠? 확인 한번 들어갈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을 살려서 여유를 주는데 각이 안 죽는다 그러면 내가 그걸 빼먹은 거야. 내가 여유를 좀 0.1을 주고 싶은데, 근데 제품 뭐 여기가 뭐 중요해요, 각이 서야 돼요, 삐쭉해야 돼요 했는데 플러스로 이렇게 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다 라는 거는 거기를 여기서 당연히 샤프 코너 유지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닥 가공 여유는 마찬가지로 내가 최종 깊이가 마이너스 15로 돼 있으면 내가 마이너스 플러스 1을 주면 14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다 간단하죠?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 자,
이거는 진도를 좀 나가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게 더 편한데, 진도를 설명을 예제를 하면서 나가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니, 우선 얘기를 하죠. 2D 못따기. 이제 제품을 가공을 하고 못따기를 해볼게요. 못따기를. 자, 못따기 설정 값은 자 그려볼게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따가 보여드리기만 하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우선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하자고요. 자, 우리가 못따기를 할 때, 자, 윤곽 가공해서 체인을 윤곽 가공해서 제가 보면 우선 듣는 거니까요. 확인을 하고 나면, 자, 여기서 2D 못따기라는 여기서 공구에서 챔퍼를 선택을 할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자, 이거 치우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세공구. 이따 우리가 예제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여기서 챔퍼밀이나 챔퍼밀로 할게요. 챔퍼밀이나 스포트릴로 하게 되겠죠. 챔퍼밀 하고 6 줄게요. 6. 그 다음에 외측지름, 날끝지름, 외측지름 어디 갔냐? 내측지름, 샹크지름 하고, 우리가 이제 NC를 흔하게 많이들 사용을 하잖아요. NC. 왜냐면 면치도 하고 센터도 찍고 초경 NC를 하는데 NC가 이제 뾰족하진 않아요. 왜냐면 좀 뾰족하게 하면 잘 깨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0.2 정도 준단 말이에요. 0.2 정도 살짝 있어요. 그래야 비슷하게 떨어질 거예요. 챔퍼량이 0.2 정도 준단 말이에요. 뾰족하게 하게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뭐 확인 놓고, 자, 여기서 2D 못따기를 들어가면, 자, 일시를 주겠다. 하단 옵셋, 상단 옵셋이 있는데, 자, 일시나 내가 보통 주력으로 주는 게 0.2에서 0.3C 정도 준단 말이에요. 0.2에서 0.3C 정도 주면, 자, 이게 0과 0인 상태가 0.2, 0인 상태가 이 상태예요. 0인 상태. 근데 하단 옵셋,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래서 못따기를 내가 하단 옵셋을 한 1mm 주겠다. 그러면 경우로는 2파이, 이쪽 할 때 경우로는 2파이 부분부터 닿기 시작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을 주면 자,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린 상태가 2를 준 상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를 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1mm인 상태. 여기서 여기까지가 1mm인 상태. 근데 여기다가 못따기의 양을 내가 0.3을 주겠다 라고 하면 Z가 내려와요. 하면 이 돼서 0.3이 돼서 여기서 여기까지 못따기의 양이 0.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총 깊이는 얼마나 내려가는 거예요? 두 개 한 만큼 Z가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를 조절을 해준다 그러면 이게 왜 0.4, 자, 여기 보면 못따기의 양에서 내가 Z값은 이거와 이거의 값이 합친 Z-1.3mm가 될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얘를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단위 못따기가 이렇게 있는데 단위 깊이가 얼마 안 돼. 그죠? 그럴 때는
여기를 조절하셔야 되고 여기를 조절해 주셔야 되고. 자, 측벽에 여기에 공간이 1mm밖에 안 돼. 근데 못따기를 여기를 들어가야 돼. 여기 닿죠? 그럼 여기 간격을 2로 늘리면 2.2보다 커야죠. 왜냐면 반경이 3이니까 2.2나 뭐 이렇게 주면 여기 안 닿겠죠. 네? 그걸 조절을 해주시라고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단 옵셋이라고 누르면 위쪽의 거리로 나와요. 상단 옵셋이라고 누르면 밑에가 무시하고 측벽에 단이 요렇게 있는데 나 여기 얼마 떨어져야 돼? 라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옵셋으로 얼마까지는 허용이 돼. 2mm야. 1.9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2D 못따기 설정이에요. 하단, 상단. 그리고 이게 특징이 있는데 이게 꼭 45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45도가 아니어도 여기에 나온 그림대로 60도의 공구를 했다고 치자고요. 공구 수정. 그러니까 공구를 제작을 한다거나 수정할게요. 제작을 한다거나 여기를 내가 각도를 45도가 아니라 60도, 아니 30도로 하고 25도 하고 밑에 찌르면 이렇게 하면 잘 깨지니까 밑에를 내가 1파이로 제작, 한 2파이 정도 되는 걸로 제작을 했다. 라고 하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공구값을 정확하게 밑에 찌름이 2고 각도가 20도, 25도에 여기가 50도짜리야 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의 도피량 뭐 0.5든 넣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C량을 넣어주면은 얘가 알아서 가요. 각도와 상관없이. 공구만 잘 그려주시면. 그래서 보면 60도짜리면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못따기의 양이, 그러니까 50도짜리니까 대파가 이렇게 먹겠죠? 이렇게 먹으면 여기 값만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값만 넣고 얘가 알아서 도피하고 이 값이 몇 도에서 이 정도 들어간다를 얘가 알아서 판단하니까요. 네? 각도만 공구를 그리실 때 그렇게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못따기입니다. 그리고 램프. 자, 램프는 헬리컬 보관이라고도 하고요. 자, Z가 내려가면서 절삭을 하는 형태를 램프라고 해요. 우선 설명은 하고 이따 예제에서도 나오면 다시 한번 눌러 볼 테니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도 되는, 아이고, 장공 형태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예? 18이 엔드밀로 깔 거니까 홈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제가 18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여기서 Z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깎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가공 여기서 마이너스 15mm까지 진입 뽑기는 제가 우선 설명을 하고 하는 거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1 하고 램프에서 각도가 있고 깊이가 있어요. 근데 각도가 있으면 각도가 우리가 큰 제품이 큰 사이즈면 좁은 구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큰 사이즈, 왜냐면 램프가 커터 같은데 카탈로그 보면 제가 이제 이따 보면 커터 같은 거는 각도 제한, 각도가 미방이 얼마가 내려가면 가운데가 닿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각도가 몇 도 이상 넘어가면. 그래서 엔드밀 같은 경우에도 뭐 램프 각도 5도나 뭐 10도 뭐 15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컸을 때는 제품 지름이 컸을 때는 각도가 점점 내려가다 보면 맥스가 25mm야. 가다 보면 거리가 머니까 각도로 내려가다 보면 도착을 해버리죠. 예? 도착을 해버려요. 근데 좁은 구간에서는 당연히 의미는 없어요. 자, 깊이로 내가 깊이는 한 바퀴를 돌 때 얼마씩 내려가겠다예요. 내가 그러면 한 바퀴를 돌 때 3mm를 내려가겠다. 그리고 요거 빼주세요. 헬릭스 선형태 출력은 뭐냐면 데이터가 점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요거 빼주시고 자, 마지막 깊이의 경로 생성이라고는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가 얘가 각도일 때는 평면에 이게 한 바퀴를 돌다가 평면에 닿았을 때 평면만 나온 구간은 한 바퀴 돌고 빠져요. 그런데 깊이일 때는 깊이로 넣으면은 마지막에 요걸 체크를 해주지 않으시면 대바가진 상태로 끝나버려요. 그 Z극에 도달을 했을 때. 그래서 마지막 깊이의 경로 생성이라고 체크를 해주면 해주면 이런 식으로 헬리컬 보강이 나가는 거죠. Z가 내려가면서 한 바퀴를 돌 때 얼마라고 내려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램프고요. 자, 이 수직 이 각도 한번 볼까요? 각도는 좀 큰 놈으로 할게요. 각도는 각도에서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5mm씩이라고 얘기를 하면 5mm씩이라고 얘기하면 각도를 5도라고 줬어요. 이것도 점 데이터 빼고 확인 누르면 아이고 Z값이 안 들어있네. 잠깐만요. 25mm까지 내려가겠다 라고 하면 보시기만 하세요. 우선은 내리면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도착을 해서 이미 이제 돌죠. 왜냐하면 각도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도달하는 지점이 빨리 와서 다 닿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보통 주로 쓰는 게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게 보통 한 바퀴를 돌 때 얼마씩 먹여라 뭐 이렇게 깊이를 위해 메인으로 해요. 우선은 보통 그래서 엔드밀이 보통 왜 쓰겠어요? 폭이 얼마 안 되는 구간, 그죠? 포켓으로 웬만하면은 크면 포켓으로 돌릴 거고 폭이 한 바퀴만 돌아서 나올 것 같으니까 윤곽의 램프로 잡게 되는 거예요. 그죠? 윤곽의 램프 확인 평면.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리고 나서 절삭 파라메타에 램프 다음에 재가공. 램프가 아직 안 끝났어. 자, 램프가 수직 진입이라고 우리가 이제 깊이 가공을 할 때 우리가 좌측, 우측, 깊이 가공 반복적으로 우리가 상하향이 없이 한쪽으로 가공을 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마스터캠에서는 왼쪽, 좌측, 중앙인데 왕복은 없을걸요. 깊이에 왕복은 있구나. 이제 생겨가지고 자 수직 한나의 라인으로 왕복으로 절삭을 할 때 사용을 해요. 볼게요. 제가 체인을 부분 체인으로 대기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삭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삭. 근데 오픈이 바깥쪽이 완전 열려 있어. 근데 도달 지점 이게 상하향이 별로 의미가 없이 향상률이가 좀 준 상태야 라고 했을 때 좀 왕복으로 까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를 수직 진입으로 하고 총 깊이가 15잖아요. 그러면 내가 5mm씩 절삭을 하겠다 라고 하고 진입법기를 활성화했나요? 좀 땡겨 볼게요. 하면 하나 이런 식으로 왕복으로 절삭을 할 때 사용을 해요. 왕복으로. 요게 바로 수직 램프의 수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램프의 수직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수직진입이고요. 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쉬고 하죠. 한두 가지만 금방 끝납니다. 이 재가공은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수업 내용을 할 때 보다 예제를 할 때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재가공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기만 하시고요.
설명은 자, 꼭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아이고. 설명이에요, 설명. 자, 하고 그냥 15까지 그래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0파이 엔드밀로 절삭을 하고 났으니까 R이 5R이니까 이렇게 미절삭 구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재가공 후 잔삭 영역을 해주는 게 재가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공 경로에서 동일한 걸 복사를 한 후에 CV 하고, 제가 여기서 공구를 하나 3R로 했으니까 하나 그냥 한 4파이 정도 되는 엔드밀로 할게요. 하고 여기를 재가공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직전에 실행된 공정 감안, 이전에 실행된 공정 감안, 앞에 있던 공정을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2D 상태에서는 윤곽에서는 앞에 있는 공정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켓은 스타일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는 여역이 달라질 수 있는데, 2D는 윤곽은 내가 코너를 얼마를 줬느냐 하고 몇 파일을 썼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구지름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돼서, 공구지름에서 내가 전에 10파이로 했다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장 길이 끝단 기준으로 여기서 내가 이만큼 남았는데 얼마만큼 확장을 할래? 하나 1mm 당겨줄게. 1mm 당겨주고, 그죠? 그 다음에 재가공 적용 공차, 얘는 뭐냐면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가공 경로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소재를 산출을 할 때 얘가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딱 각이 져 있는 형태로 연산을 하는데, 이게 허용 범위가 0.2까지냐 0.2까지 연산을 할 거냐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크게 재가공에서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고, 자, 진입뽑기를 제가 법선으로 하고, 비가공 아직 안 배웠는데 1mm를 넣고 15mm 하고 확인을 한번 보게 되면, 내신 깊이에서 공구 유지라는 거 아직 안 배웠는데 눌러 놓으시면 이렇게 잔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잔삭을 하는, 어차피 이제 예제를 하면서 다시 할 거니까 이해하시고,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공정을 가지고 잡고 미가공 영역을 잡아서 산출을 해서 얼마만큼 재가공을 한번 넣어 주신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정면으로 와서, 다시 평면으로 와서 이제 다 끝나가요. 이제 요거는 아직 여기가 안 끝났어요. 여기가 많아요. 아직 제일 중요한 게 거르기고, 여기서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남았죠. 진동은 여러분들이 굳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쓴 적은 없어요. 내용은 그러한데, 예를 들어 보면, 자,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실질적으로 가공을 하면서 쓴 거는 없고요. 내용은 마이너스, 내가 자, 재가공의 진동으로 놓게 되면 마이너스 5를 가공을 한다 라고 하면, 그냥 여기다 구속이면 루프가 나오고 거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한 20mm씩 20mm 구간을 한 10mm씩 깊이로 왔다 갔다. 왜 할까요? 모르겠어요. 보면 요거 그래서 뭐 좀 뭐 분위기를 새기고 싶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죠. 고속으로 넣으면 루프예요. 이런 식으로 Z축이 지나가는 겁니다. Z가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네, 별 의미는 없고, 별 의미는 없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쉬었다가 식사하시고 진행하도록